안녕하십니까. 이 여름날 저녁에 정원 아버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릉이 고향인 박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은 강릉이 고향인 우리 가야금 연주자 홍유지 선생입니다. 혹시 이 자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세대분들 자리가 부족하면 저 위에 파라솔이 있는데, 오늘 뭐 자유스러운 날이니까요, 조금 옮기셔서 이렇게 초여름밤에 바람도 맞으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원 아버지 첫 번째 명사 초청 토크쇼 겸 콘서트입니다. 이 정원은 30년 동안 부자가 노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인공미보다는 자연미가 아주 빼어난 공간입니다. 저는 이 정원하고 인연을 맺어서 조그만 심학을 이 어른께서 기증해 주셔서 가끔 오는데, 근자에는 제가 저 심학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새가 왔어요. 둥지를 틀고요, 알을 그것도 6개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씻는 심학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이 집 주인인 최순일 사장은 그분을 하늘조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씨한테 쫓겨나는 아주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이소하는데 3-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성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사실은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뭐 기어 다닐까 말까 하던 시절에 이대를 다니실 때 1962년에 페드라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0한 몇 년 동안 200여 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만 일 정도 무대에 서셨던 것 같아요. 10,000일 정도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 연극사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사에서 아주 훌륭한 정신적 영혼을 지닌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극을 떠나서 인생이란,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박정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네,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네. 나무 앞에 서니까 사실은 좀 제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워낙 잘생겨서. 네. 안녕하십니까. 연극배우 박정자고요. 이 꽃은 이 아버지의 정원의 주인공이신 아버님이, 94세 아버님이 83살에 저에게 주신 꽃다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이십니다. 네. 아니
저 깜짝 놀랐지만 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하나 다 아이를 돌보듯 자식 돌보듯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주신 아버님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강릉에 계신 분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부자신 것 같아요. 너무나 부자신 것 같아요. 왜냐? 이런 멋진 환경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오는데 한 15분? 그렇게 걸렸죠? 차로? 근데 서울에서 이런 데 가려면 한 시간쯤은 지나야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요.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 부자시지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멋쟁이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 정말 멋쟁이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특별한 준비는 안 하고 왔고요. 강릉 나의 남자친구 시인 박용재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네. 제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그런 그 시간에 어떤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저녁입니다. 너무나 멋지고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다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랍고 이제 저의 남자친구 시인 박용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박정자 선생님하고 인연이 한 30여 년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연극 기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연극을 보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저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신 걸 보면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극사가 걸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연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이 걸어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강릉에 와주신 것을.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국 좋아하시죠? 네, 근데 여기 수국 정원인데 수국이 정말 그걸 선물도 아버님이 받으시고 멋진 멘트 해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좋아요. 근데 수국 제가 조금 그냥 대학 교수를 해가지고 좀 잘난 척을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신문을 보시고 수국 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정제된 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 문화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이쿠란 시입니다. 삶 자체가 시인데 하이쿠 시 중에 마사오카 시키의 수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수국이라는 시는 수국이 일어라 쪽빛으로 변하는 어제와 오늘, 이런 아주 짧은 시인데 이거는 일본의 정신사와 일본의 사회사를 담은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조금 아는 체를 한다 그러면 수국이라는 꽃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백거입니다. 저 신선세계에 사는 꽃을 갖다가 이 정원 아버지 심었습니다. 근데 그 정원 아버지를 관리하는 그때는 스님이었어요. 저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꽃의 이름을 몰라서 이승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수국
천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은 자양화, 태양의 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요. 저 위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다들 올라가 보셨나요? 네, 별수국, 묵수국 뭐 너무 아주 흐드러지게 정말 꽃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국이 뭐 별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듯이 아까 저기 올라가면서 정말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박 선생님께서 저 위에 뽕나무 밑에 사랑이 익어가고 사랑의 설화가 가장 많은 뽕나무 밑에 아주 멋진 책 읽는 벤치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책 들고 가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못 보셨지만 사실 강릉에 선생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약간의 박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들어올 때 한국에 연극사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큰 선물이 저에게로 걸어 들어오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전에 쓴 시이긴 하나 딱 선생님에게 드린 환영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선물이고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살다 보면 그냥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지고 가슴이 막 펄펄 뛸 때도 있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그 무엇을 나누지 않아도 하루가 온통 기쁨으로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꽃들이 새들과 대화하며 바람 따라 춤추는 것처럼요. 그것은 선물 같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자 선생님의 강릉 남자친구가 바치는 헌시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다 저에겐 선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는 노래와 같이 됐고 음악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만 환영하면 재미없어서 우리 그 환영 음악으로 강릉의 자랑인 홍유지 선생 또 저하고 학교도 인연이 있네요. 당국대학 출신입니다. 국악과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김죽파류 진양조와 중머리 가야금 산조를 환영음악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약간 뭐 신선의 경지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정원에 그 무덥던 날씨도 선선하고 저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저 신선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연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 선생님이 강릉 오시기 전에 지금 선생님 작품을 2개 하고 계십니다. 뮤지컬 영웅하고 그 다음에 햄릿하고 2개를 하고 계신데 하나는 안 보고 오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가서 급히 봤습니다. 제가 좀 일어서겠습니다. 연기는 안 되지만 제가 연극을 지금까지 한 2,000 몇백 편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에게 아주 색다른 날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명이 암전되고 조명이 쫙 들어올 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배우 일로 등장하십니다. 춥다. 뼈가 시리도록 추워. 이 한마디에 셰익스피어 햄릿은 끝난 겁니다. 그 무대 장악력에 제가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릉 촌놈이 서울 여자친구를 정말 잘 뒀구나. 그 무대 장악력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기자 시절에도 못 물어봤습니다. 오늘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하고 있는데요. 워낙 햄릿에는 등장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광대 1, 2, 3, 4 이름도 없습니다. 배역 이름도. 저는 그 광대 1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죠.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 광대를 새롭게 등장을 시켜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다시 소환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과 함께 햄릿을 지켜보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그리고 다시 그들을 저 세상으로 햄릿에 출연했던 모든 왕비 거기에 햄릿까지도 그들을 다시 죽음의 세계로 보내고 광대들은 다시 길을 떠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광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는 박정자라는 이름으로 박용재라는 이름으로 시인의 배역을 맡고 연극 배우의 배역을 맡습니다. 또 오늘 가야금을 너무나 멋지게 연주해 주신 아주 우리 젊은 연주자들 다 우리는 각자의 배역을 맡아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떠나야 되겠죠. 아까 저 뒤에 뽕나무 밑에 저의 이름으로 아주 멋진 의자가 하나 놓였는데요. 거기에 제가 박용재 시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다만 걷고 있는 그림자.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기도 한데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 인생이란 다만 걷고 있는 그림자. 한순간 무대 위에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몇 마디 대사를 내어뱉고 무대 밖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초라한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초라한 단역 배우든 조연이든 빛나는 주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제가 햄릿에서 광대 1의 역할을 하듯이, 물론 제가 신의 아그네스에서 수녀 원장이 되기도 하고 무녀도에서 모화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해롤드 앤 모드에서 80에 아주 철없는 할머니가 되기도 하죠. 근데 위기의 여자에서 정말 그 위기에 절어서 사는 그런 여자의 역할도 물론 저에게는 다 포함이 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배우라는 역할로 이 무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언젠간 이 무대를 떠날 날이 아마 머지않아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래서 그럴 때 후회 없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떠날 수 있다면, 근데 많은 관객들이 꼭 뭐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친구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네,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맡았던 제가 살았던 연극이라는 무대를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들의 이름에 맞는, 하는 일들에 맞는 그 역할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떠날 때 정말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진걸요? 선생님 말씀에 조금 이제 제가 좀 보태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건데,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네 뜻대로 하세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플레이라이트, 극작가세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가. 세상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장할 때도 있고 퇴장할 때도 있지요. 한 사람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의 공연은 7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 학생, 애인, 군인, 정의 수호, 늙은 바보, 제2의 어린이와 망각. 여러분들도 그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유명사로서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보통명사로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고유명사는 연극배우 박종자, 보통명사는 할머니, 마누라, 언니, 누나, 오빠, 선배, 후배, 술 사주는 놈, 술 먹이는 자, 이거 다 보통명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보통명사 삶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연이 갖고 있는 고유명사를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 꽃처럼, 네. 선생님처럼. 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꼭
누가 그 자리에 가야 돼라고 아마 강요를 받고 오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각자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꼭 뭐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값지고 멋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아날로그의 삶이거든요. 연극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이 아닙니다. 항상 라이브죠. 그래서 그 디지털에 굉장히 제가 아주 디지털이 낯설기만 한데, 오늘 아까 가야금 소리를 이 공간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어떤 기계 마이크가 뭐 잠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아니, 오늘 여러분들 정말 호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 선물 또한 아주 너무나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주 큰 선물로 받고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바쁘다는 핑계로 학기 말이라서 뭐 성적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 오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홍주지 선생 어저께 전화 드려서 섭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무식해서 가야금하고 거문고를 딱 하나밖에 모릅니다. 거문고는 6줄이고 가야금은 12줄, 이래는 모릅니다. 아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데 저는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선과 그 빈 공간 사이의 음악이 저는 시에게로 다가온 거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거는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선생님이 안중근을 다룬 뮤지컬 영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선물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그 영웅이란 작품 뮤지컬 하고 계시거든요. 좀 구경도 좀 가시고요. 오늘 여기 오지 마시고 좀 구경도 좀 가시고 그러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제 평생 2가지 공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60년 넘게 연극을 했지만 어찌하여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뮤지컬 영웅은 올해로 15주년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아마 영화로도 영웅이, 타이틀은 영웅입니다. 더 히어로. 사실은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5년 전에 영웅을 연출한 윤호진 감독이 15년 전에 저한테 뮤지컬 영웅을 준비하는데 대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누구도 아닌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마리아를 연기할 배우는 박정자밖에 없어. 그러나 영화에서는 남은희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대본이 오지 않고 막이 오른 거예요. 그 역삼동의 LG 아트센터에서 영웅 뮤지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제가 혼자 몰래 표를 사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 무대를 달갑게 볼 여유가 없었죠. 15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봤어요, 작년에. 근데 제가 그 윤호진 감독한테 한번 그랬어요. 윤 감독 나한테 빚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얘기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섭섭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윤 감독 나한테 빚이 있죠? 그랬더니 네,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얘기예요. 작년에. 그러더니 작년에 저한테 드디어 빚을 갚을 날이 왔습니다. 내년에 15주년 영웅을 다시 준비를 하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15년 전에 약속을 지킨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마 그 연출자 윤호진 감독도 그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 모두가 15년이 지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마리아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그 사형장으로 갈 때 하얀 두루마기를 그 안중근 의사가 입습니다. 그 어머니가 만드신 두루마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한테 그랬어요.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너 천국에서 만나자. 목숨을 구걸하는 일은 일제에 네가 비굴하게 지는 일이다. 너의 그 거사가 너무나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살아남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사실은 이 조마리아 역할을 다른 작품에서, 나는 너다라는 작품에서 제가 또 연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연출하는 연석화 씨, 또 배우로 출연했던 송일국 배우, 또 작가, 그리고 대한의군으로 나왔던 한 20명의 멤버들이 류순 감옥, 하얼빈 다 투어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는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 연극 배우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냐?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법정을 가봤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서 혼자 막 울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그 자리에 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있었던 감방, 감옥. 근데 의외로 그 감방은 참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테이블까지 있었고, 무슨 감방에 테이블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류순 감옥에서는 그 안 의사를 굉장히 대우를 했던 것 같아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대표적인 그런 아주 그 멋진 그 붓글씨들을 다 썼던 그 감옥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던 그 사형 그 의자 있는데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제가 배우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안중근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데 저는 그 단지 하고 있는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그 아들을 안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 아들의 품속으로 내가 막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어요. 하얼빈, 류순 감옥 재판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웅 아주 짧습니다. 뭐 1막 후반에 대사 하나, 2막에 딱 노래 한 곡. 근데 2막에 조마리아가 노래할 때 모든 관객은 다 웁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실 거예요? 근데 VIP석은 이미 다 매진이에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커튼콜을 할 때, 무대 인사를 할 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극장에. 참 크게 놀랐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영웅을 몇 차례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진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한테 아직도 가슴 뜨거운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웅은 8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딱 2번 공연하고요. 아까 아니 이건 광고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광고 아니고요. 우리 저기 남자친구 박시인이 얘기한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광대 1, 2, 3, 4 중에 1. 그거는 화목일 이렇게 제가 공연을 이거 광고가 됐네. 네.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가서 뭐 해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오세요. 아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강릉의 멋쟁이라는 멋쟁이는 다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막 주눅이 들어 죽겠어요. 아니요 정말. 강릉에 이렇게 멋쟁이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2가지 작품을 그랬더니 누군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이 삶의 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이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난 지금이 내 삶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있다. 언젠가 이렇게 핸드폰 창에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날로그니까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창에 뭐 하나 이렇게 넣어줘. 그 아이는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삶의 절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그거는 아들이 아마 저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아니면 명령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제가 더도 덜도 아닌 저의 삶의 절정에 있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건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고 영화도 아니고 이건 텔레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내 눈빛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장의 맥박, 호흡 그대로 느끼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맞죠? 네. 삶의 절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뭐 감사합니다. 삶의 절정을 강릉에 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선생님이 이러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피해가 지나간 땅이고 그대가 바라보는 꽃은 피를 먹고 자란 꽃이다. 인류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왔다. 그것을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선생과 조마리아 선생 얘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울컥해지고 가만히 보니 내일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일이네요. 실례지만 여러분도 잠깐 일어서서 10초만 우리를 지금 이렇게 숨쉬게 하신 분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묵념해 주십시오. 묵념. 바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인 남자친구를 좀 두고 싶지 않으세요?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감사드리고 사실 저기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거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 뒤나 저기 좀 어떻게 좀 앉으실 수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함께 버텨서 온 우리 저기 이효재 씨가 있는데 효재. 근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꽃비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즉흥적으로 무대를 그렇지 않아도 멋있는 무대를 더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효재 고마워. 네, 연극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선생님이 지금 200여 편의 작품을 출연하시면서 안 해본 연극이 있겠습니까? 못된 인간, 잘된 인간, 괜찮은 인간, 사랑할 수도 있을 인간, 쳐주기를 놈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배역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연극사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 저는 피터 세퍼의 그 에쿠스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 베케트의 고드라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쿠스에서 그 다이사트라는 의사역, 여성역이요, 남자역이죠. 근데 여성으로서 그 배역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없어진 실험극장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노벨문학상을 받은 멋진 작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서 럭키 역을 원래 남자 역인데 여성 역을 하셨습니다. 그 도전과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오실까요? 네. 그냥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삽니다. 아주 늘 마음 편하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같이 여행을 가면 지은 별명이 있어요. 착한 아기라고. 불평을 안 하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자요. 저는 고정관념을 너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고도를 기다리며 얼마 전에 제가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갔는데 물론 거기에 그 럭키라는 역할이 사실은 남자 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연출과 그 제작 PD한테 내가 럭키를 할게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연극 배우로서 살아오는 동안에 1986년에 위기의 여자를 할 때도 연출자는 저를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여자, 시모누 드 보바르의 작품입니다. 위기의 여자, 그 위기가 뭐길래 뭐 남편이 바람 좀 핀다고 그게 무슨 위기겠어요? 네, 마음 좀 피라 그래. 결국은 돌아올 텐데, 네, 그 구박이나 받겠죠. 근데 이게 조금 그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 연출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임영웅 선생님,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셨습니다. 임영웅 선생님이 평소에는 저하고 아주 잘 지내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 위기의 여자의 주인공 배우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인 여배우인 저한테. 그래서 저는 순진하니까 그때 제가 44살이었거든요. 1986년이니까 그때 제가 44, 5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어떤 배우를 그 염두에 두고 계시냐 그 연출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혜자 씨나 아니면 최불암 씨 부인인 김민자 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그 배우들 캐스팅 하시죠? 이랬더니 그 배우들이 TV가 너무 바빠서 연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도저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할 배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은 없고 그 임영웅 선생님하고 딱 맞아. 그 위기의 여자 박정자는 안 되나요? 제가 저를 자천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누가 주는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네, 내가 배고프면 따 먹어야죠. 근데 아니 그런 생각 없었고 다만 한때 박정자는 안 되나요? 그랬더니 딱 돌아오는 답이 박정자 골백 번 생각해봤지만 위기하고 거리가 멀다. 아니 위기라는 게 위기 여기다 써 붙여야 위기인가? 그동안 제가 한 역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신의 아그네스의 순영 원장 뭐 하여튼 무당 광대 뭐 아나 제가 늘 너무나 더군다나 이 목소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골백 번 생각해봤지만 위기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참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위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뭐고 거리가 먼 건 뭐야. 그때 제 나이도 44살이었고 그 주인공의 나이도 44살이었어요. 모니크가. 그리고 결혼한 지 22년이었고 모니크는 딸이 둘이었지만 저는 아들하고 딸이 있었고 위기도 뭐 적당히 있고요. 아유, 그랬는데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집에 왔는데 전화를 갑자기 주셨어요. 내가 박정자 씨 집 근처로 갈 테니까 어디서 차 한잔 하자. 서초동 난다랑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대본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일부터 연습이야. 아무리 여배우를 찾다 못해서 이제 그 대본이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기의 여자 박정자는 안 되나요? 그게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박정자가 위기의 여자를 해? 믿지 않았죠. 제가 그 공연을 하는 동안 삼관왕을 했습니다.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극평가 그룹상. 연극 평론가들이 저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죠. 저는 고정관념을 싫어해요. 왜 박정자는 이런 역할만 저런 역할만 가능해? 절대로 그렇잖아요. 배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배우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각자 다 배우세요.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문득 느끼시죠? 아,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전 부부싸움 별로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마 뭐 좀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랬더니 연기 잘하네? 그것처럼 화가 난 말은 없었어요. 그건 정말 화가 났어요. 뭐?
나는 진심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나 모욕적인 그 얘기였어요. 제가 공연하는 동안에 아까 위기의 여자도 그랬고 또 고도를 기다리며의 럭키도 그랬고 저는 어떤 역할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햄릿에서 하는 광대 1 이름 배역도 없어요. 그냥 광대 1. 네. 그러나 평은 박정자로 시작해서 박정자로 끝난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랑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자랑이 없으면 우리 강릉 남자가 저를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네. 부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위기의 여자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산울림과 박수환 선생님과 그 산울림에서 연극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 연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문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설가 한수산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때 위기의 여자의 모니크 역의 박수환 선생을 보시고 코멘트를 한 게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납니다. 박정자의 선생의 모니티 역을 보는 건 행운이다. 이 같은 배우를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의 뉘앙스의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카피는 소설가의 좋은 문장을 카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박정자의 무대를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건 그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제 공연을 보는 친구들은 나의 친구. 내 공연을 안 보는 동창들 뭐 있죠. 그러면 나의 적.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의 적들하고는 차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어요. 네. 네. 아마 제가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날 어울에서 봤는데 그 배우의 무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건 여러분들의 불행이죠. 버스 한번 대절해 드릴까요? 오실래? 이쯤에서 우리 세상에 없는 일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연극 배우 선생님한테 연극 대사를 부탁하는 것은 가당한 일이나 노래를 부탁하는 것은 썩 가당치 않을 듯합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이왕 거기 소나무 밑에 서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뭐 물론 마이크도 있고 제가 뭐 반주하는 MR도 가져오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1년 동안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때 그 성대에 폴립이 2개가 생겼었어요. 물론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때가 되니까 1년이 되니까 그 폴립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수시로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고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노래라기보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그냥 속으로 흥얼흥얼 해주시면 제가 패티 킴이 왜 노래를 안 하는지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리고 고음이 안 됩니다. 그 이미자 씨는 아직도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노래는. 근데 패티 킴의 노래는
주로 고음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그 감독 종일 감독, 뭐 반주 뭐 넣어줄래? 근데 그냥 낭만에 대하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못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슬픈 색스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남자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을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앵콜은요. 네. 앵콜은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화번호 다 있나요? 햄릿이나 영웅에 꼭 오실 건가요? 그 약속이 없으면 제가 앵콜을 안 합니다. 제가 서울 가면은 강릉 남자친구가 선생님 목소리 다 망가뜨렸다고 야단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신다면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사 안 잊어버렸나 몰라.
보이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다 영원하지도 않도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만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처럼 살아가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 잊어주리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만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처럼 살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선생님 고송하시옵소서. 목소리 걱정되옵니다. 잠시 선생님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쉬시라고 그러고 제가 조금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베케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 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탐마타니 그게 인간이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극중인물 에스트라 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오늘처럼 정원 아버지에서 박정자 선생님의 절정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극중 시인인 에스트라 공이 말합니다. 사실 선생님하고 많은 인연이 있지만 예술가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생님 홍준 선생님 앉으시고, 제가 선생님의 김별아 작가가 강릉 출신 작가인데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연극을 보고 그 이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남양주에 사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 자 늙는 자,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단종의 비 정순황후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연극을 보고 선생님하고 직접 사릉을 갔습니다. 그 사릉을 갔는데 거기에 마침 나비가 하나 날아오고 정순환과 단종이 누워있는 영호를 향해서 소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생각사 뭐 늙는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메모한 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사릉에 가서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 정순왕후를 생각해 주십시오. 단종의 비. 어디서 날아왔는지 봄처녀 나비 한 마리 우리 그님인가. 마른 바람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던 그 나비 잠시 눈 감은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네.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고운 얼굴 만져보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그 나비 다시 보고파 잠자는 꽃바람을 일깨워 다시 불러보내.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죽파류 대나무 죽자에다가 물결팔자 김죽파류의 가야금 산조 자진모리와 희모를 연주해 주신 우리 홍유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악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이 매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근데 제가 강릉 자랑을 조금 하면요, 좀 푼수긴 하지만 강릉 분들이 솜씨와 맵씨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마음씨만 조금 더 가꾸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솜씨, 맵씨, 마음씨, 삼씨의 고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여기 오셔가지고 이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이걸 만들어 주신 우리 이효재 보자기 디자이너 선생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일이 소개를 다 안 드립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여기 훌륭한 분들 다 오셨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혜주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효재야, 저기 이렇게 불러냈으니 시를 한 편 읽게 하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 인사.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로 67살 58년 개띠인데요. 아직도 효재야라고 불리우고 선생님의 꼬봉이에요. 저 정말 행복하죠? 네. 시 한 편 읽어줄래? 오케이. 저 우리 박용재 시인님한테 사인 받은 따끈따끈한 책이거든요. 그냥 꽂히면 되는 거지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안경 줄까? 여기 있어. 안경. 오, 잘 보여요. 네. 네, 그냥 꽂히면 되는 거지요. 이름 있는 꽃은 주목받아 시달림이 많고요. 이름 없는 꽃은 굳이 찾는 이 없으니 한없이 자유롭지요. 그래서 이름 있는 것보다 이름 없는 것이 더 평화롭지요. 그냥 꽂히면 되는 거지요. 강릉 수국 나라의 아름다운 울 담아서 아니 이건 잘 안 보여서가 아니라 시인이 글씨를 너무 흘려서 써서 그런 거예요. 네, 에이. 악필을 인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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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짧게 인사 말씀.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제게 효재야 나는 여러분 라일락이 수수꽃다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수수꽃다리 나무 아래 한 의자로 남고 싶어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그냥 기차에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효재야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왔는데 뽕나무 아래 가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의자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그 섹스피어 인생은 다만 걷고 있는 그림자. 이렇게 멋지게. 그때부터 저한테 그 수수꽃다리 의자 생각이 나서 목이 메이기 시작했고요.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동안 오늘 모자 쓰고 오길 잘했다. 어찌나 울었는지. 오늘 그 의자 1호에 제가 선생님 모시고 따라서 쫓아서 와서 너무나 좋고요. 모자 쓰고 오길 정말 잘했어요. 땡큐. 효재 고마워. 선생님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한 되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밤 새울까요? 네. 박용재 시인이 시집을 여러 개 냈고 시를 많이 썼지만 네. 저는 다른 인사보다 박용재 시인의 안개꽃 시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개꽃. 너무 작은 꽃잎이라고 깔보지 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꽃송이를 돋보이게 하는 가는 소금 같은 꽃잎. 그 마음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있더냐. 안개꽃은 주연은 아니죠.
다른 꽃을 돋보이게 늘 이렇게 애써주는 그런 꽃입니다. 시인은 그런 꽃을 또 이렇게 시로 옮겨서 시의 세계는 경이롭고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용재 시인의 그 제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제자 없는데 무슨 제자까지 있어? 네,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오늘 네? 펜. 네. 선생님 그거는 볼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펜이든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했던 이런 시간들이 그냥 날 것인 채로 준비되지 않은 뭐 이야기 아니면 모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 저도 오랫동안 잊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날 참 좋았어 아버지의 정원에서 그런 추억으로 한 갈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 멋진 시간 자주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주제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문화는 기억의 문화와 기록의 문화가 있습니다. 기록의 문화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인간이 기억하는 문화는 아주 소중합니다. 저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인가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박정자 선생님하고 손숙 선생님하고 윤석가 선생님이 강릉에서 새 여자 이야기를 공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짐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바자회를 해서 현금 500만 원을 강릉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 젊은 아이들이 신사임당의 시 3편과 8곡 평품을 가지고 공연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강릉에까지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강릉 일인 것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책 읽는 의자 문학도시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하면 강릉 명예시민이 아니라 강릉 시민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저기 권 박사 계신데 시간이 되시면 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빛을 해놓으면 사인 좀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정말 교수님들, 지역사회 인사분들 다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상의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식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수국은 산성도에 따라서 그 색깔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수국에 빗대서 제 마지막 멘트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 각자 삶의 색깔과 표정을 지닌 누구누구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 이름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꽃다발 주신다면서요. 유지 선생님 나오시고 이댁에서 꽃다발을 또 준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신가요?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저희가 오늘 명사소통 콘서트 첫 번째로 박정선 선생님 하셨는데 조금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회원도 좀 모집해서 같이 이런 일을 좀 도모해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이 공간을 멋진 어떤 명소로 강릉의 자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정원 아버지
명사 초청 콘서트 영국 배우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 여러분, 인생이란 다만 걷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산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